안녕하세요, 삐딱뷰입니다. 지금 가장 궁금증을 자아내는 게 영옥이라는 여자의 사연과 정체죠. 내 돈 내고 술 마시면 돈 아깝잖아. 그 남자가 술값 다 내주잖아. 나중에 영옥의 입에서 저런 비슷한 대사가 진짜로 나올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지한 분석입니다. 영옥은 자기 돈 내고 술 마시기 아까워서 돈 내줄 남자가 필요한 겁니다. 살펴보시죠. 얍삽하게 생긴 남자 선장과 클럽에서 신나게 놀고 나온 영옥은 모텔 가서 같이 자자는 남자의 말에 영혼 없이 알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안 가죠. 대리 불러서 집으로 가버립니다. 빡친 남자는 짐승처럼 울고짖네요. 영옥은 이미 술에 취한 저 발정난망아지 같은 남자를 달래고 설득할 방법은 없다는 것을 오랜 경험칙을 통해 알고 있는 여자인 겁니다. 술에 취해 정상적인 대화는 불가능하니 네 그러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은유적으로 개무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영옥은 좋지도 않은 저 남자랑 왜 같이 술을 마셨을까요? 술! 영옥에게 필요한 건 단지 술이기 때문입니다. 클럽에서 영옥은 진짜로 현실 높이 제대로 하는 느낌이었죠. 눈 감고 리듬에 몸을 맡긴 채 열과성을 다해 흔들어 제꼈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약에 취한 왕꿈틀이 그루브 타듯이 열정적으로 흐느적거리기까지 했죠. 그렇게 영옥에게 술이란 건 쩌든 삶의 도피처. 간간히 정신 리셋하면서 자기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소중한 술인 겁니다. 그런데 그 술을 왜 남자랑 같이 마셔야 하냐? 영옥이 삶에 쩌들어 있는 건 철저히 가족과 돈 때문입니다. 돈을 모아야 하는 간절한 이유가 있는데 술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으니 술은 마셔야 하고 돈은 모아야겠고, 그래서 술 사주 남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그 선장도 말했죠. 저 여자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쓴 술값만 수백이라고 스스로 호구를 인정한 겁니다. 제주의 대표 호구. 영옥에게 그 선장을 술값 내주는 남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죠. 이제부터 중요한 사실이 나오는데 영옥이 그렇게까지 아끼면서 돈을 엄청나게 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주에 오기 전 그녀는 일가 남자 때문에 육지 여러 곳을 떠돌아다녔던 걸로 나오죠. 그리고 제주에 내려와 낮에는 해녀일, 그리고 밤에는 술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성실하게 사는 멋진 여성 미래가 기대되는 엔잡러 정도로 볼 수 있지만 영옥에게 돈의 필요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겁니다. 또 이번화에서 모두를 걱정시켰죠. 같이 해녀 일을 하면서 혼자서만 물에서 10분이나 늦게 나온 영옥이었습니다. 때문에 모두 난리가 났고 영옥은 삼촌들한테 된통 혼납니다. 드라마 속 때에서처럼 해녀들은 1, 2분 차이로도 생가사를 오가는데 영옥은 왜 그렇게까지 물에 오래 있었던 걸까요? 전복을 더 따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옥은 다른 이유라고 핑계를 댔지만 망사리의 정복이 한가득인 걸 딱 걸리고 말았죠. 영옥에게 해녀 일이란 건 누군가의 상상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일도 아니고 철저히 돈을 벌기 위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해녀 일을, 그리고 밤에는 술집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일로 더더욱 화나고 애초부터 영옥이 마음에 안 들었던 삼촌들은 이제 영옥을 완전히 왕따시켜서 스스로 그만두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존심 세고 누구한테도 질 것 같지 않았던 영옥이 바로 가서 대빵인 춘희 삼촌한테 사과를 하죠. 죄송하다고 말하는 영옥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서글픔이 들어있었습니다. 해녀를 절대 그만둬서는 안 되는 어떤 사연이 들어있는 것 같았죠. 도대체 영옥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고 또 왜 그렇게 돈을 필요로 하는 걸까요? 영옥에게 진상 문자가 왔던 적이 있습니다.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멀쩡한 사람이면 한 줄로 한 번만 쓸 텐데 좀 이상하죠. 조금이 아니라 많이 이상합니다. 이제 막 카톡 깔고 신나서 처음 해보는 어린아이거나 혹은 치매에 걸린 어르신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면 숨겨진 자식이 있다는 뜻이고 치매 어른이면 영옥의 엄마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아직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가족 중 한 명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약 치매에 걸린 영옥의 엄마로 생각해보면 많은 정황들이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치매 어머니의 긴 요양생활로 많은 돈이 필요한 영옥. 또 이번화에서 자꾸 영옥의 부모들에 대한 대사들이 나왔습니다. 영옥은 자기 부모에 대한 얘기를 아주머니들한테 다 다르게 얘기했죠. 누구한테는 동대문에서 장사한다 그러고, 누구한테는 그림 그리는 화가라고 하고, 누구한테는 아예 부모가 없다고 했습니다. 참 이상한 지점, 미스테리한 지점입니다. 어쩌면 영옥은 부모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 좋은 기억 전혀 없어 부모로 느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뒷수발을 들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그런데 영옥의 인물 소개에는 부모님이 일찍 죽어버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아닌 다른 가족, 정신짓지 앓고 있는 다른 형제이거나 진짜 숨겨진 자식이 있다고 해도 모든 상황들은 똑같이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영옥인 거죠. 영옥은 이상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보고 싶어 문자가 아니라 알 수 없는 사진들이었죠. 집 주변에 의미 없는 사물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대량 전송한 누군가였습니다. 그 사진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진들은 어떤 연관성도 없어 보이지만 이번 영옥의 대사에 힌트가 있습니다. 영옥은 어떤 아주머니에게 자기 부모가 화가라고 말했죠. 비록 사실이 아닐지언정 그렇게 말하긴 했는데 이번에 온 사진들은 마치 그것을 보고 따라 그리기 위한 어떤 사물들을 사진으로 찍어 영옥에게 보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부모 혹은 가족 중 누군가가 넋이나가 매일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분명한 건 영옥은 씩씩한 척해도 상처가 많은 여자, 또 책임져야 할 것도 많은 여자라는 거죠. 따라서 누구한테도 마음 줄 여유가 없고 마음을 받을 수도 없는 여자일 겁니다. 예쁜 여자 코스프레는 가능하지만 진지한 사랑은 하기가 힘든 여자인 거죠. 정준과의 달달한 모닝에서 갑툭 튀전 남자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지한 연애는 이제 불가능한 영웅처럼 보이는데 반면 정준은 너무 진지한 게 문제입니다. 영옥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고 소중한 마음이죠. 그래서 둘에게 앞으로 펼쳐질 갈등 상황, 정준이 영옥을 치유해주는 과정, 그런 앞으로의 이야기들이 기대되는 우리들의 블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